안녕하세요. 백원장TV 병이 편 정컷입니다. 오늘은 사라지는 기억, 치매에 대해서 두 분 박사님을 모시고 더 줄 건데요. 우리 몸의 기관들은 관절을 포함해서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뇌의 머리 기능 역시 조금씩 저하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순한 기억력 장애를 넘어서서 전반적인 뇌 기능이 저하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는 질병, 치매죠. 치매에 대해서 전문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명복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과 전문의 이명복입니다. 하성욱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하상욱입니다. 예, 두 분이 치매 환자를 가장 많이 보시는 분이신데 치매가 무엇입니까? 치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한 기억력 장애가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뇌의 퇴행성 변화라든지 구조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뇌의 기능이 망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능력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질병을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치매라는 개념을 정신이 없어진 것, 인지기능의 병 등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치매라는 말은 어리석음을 뜻하는 두 개의 한자가 합쳐져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띠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분들이 병원 진료받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셨었는데요. 2017년도에 치매 국가 책임제가 된 이후부터는 치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고 이후부터는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진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기억력 저하라든지 부분적인 인지기능 저하 같은 경우는 치매라기보다는 건망증일 수 있기 때문에 치매와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한 번씩 전화번호 생각 안 나고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 이름이 뭐더라 잊어버리기도 하거든요. 버스 번호를 한 번씩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럼 그거는 건망증입니까? 치매입니까? 네, 뭐 두 개를 구분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 그 기억이 난다든지 금방 조그마한 힌트를 통해서 기억이 나는 경우는 치매보다는 건망증의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조금 힌트를 주면 기억하는 것은 치매가 아니다. 네. 건망증이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안심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치매 요인이 참 많은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원인? 종류도 많고 그에 따라 우리도 다양합니다. 공통적으로 뇌세포가 감소하거나 판단에 필요한 뇌의 연결이 깨어지면서 인지기능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고 많이 알려진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 등의 퇴행성 질환으로 주로 노년의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고령화 사회로 진입 중인데요.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된 국가에서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9%는 치매를 할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9% 정도 높습니다. 네, 높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네요. 65세 이상에서. 예. 그 가족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가족하고 환자에게 굉장히 커다란 고통을 주는 그런 질환이 돼가지고 보건소 등에서 가면 간이 인지기능 검사를 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가 있는데요. 과다한 음주로 뇌 손상을 초래하여 일반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며 3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술을 끊으면 좋아지는데 술을 끊으면서 뇌에 발작이 위험이 있어가지고 정신과나 알코올 전문병원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번은 혈관성 치매라고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가 올 수 있는데 뇌졸중 치료하게 되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징은 우울증과 망상, 폭력적 상황이 나타나며 정신과 치료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로성 치매라고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치매로 10명 중에 1명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보다 진행 속도가 빠르게 특징입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전두엽 치매는 감정 조절이 잘 안되고 화를 자주 내며 언어를 담당하는 척두엽 치매는 말이 어눌해지는 경우 치매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등도 혈관 장애로 초록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도 치매가 더 빨리 올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술 많이 마시면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술 먹고 뻗어가지고 뭐 예. 블랙아웃 됐다든지 이런 거. 예. 그런데 치매 올 가능성이 치매 온다. 네, 블랙아웃 되고. 우리 필름 끊겠다. 필름 끊겠다. 예. 그러면은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은 치매에 빨리 온다. 예, 술을 마시지 말자. 그 알츠하이머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알츠하이머하고 치매하고 똑같단 말인가요? 치매 일종인가요? 치매 일종입니다. 알츠하이머. 네, 노인성 질환, 퇴행성 질환. 네. 혈관성 질환은 또 회복할 수 있다는데 초로성 젊은 나이에 오는 사람, 젊은 나이라는 65세 이하를 말합니다. 이전.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한 명, 치매 환자의 10%가 젊은 사람들이라고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이 치매가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4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능력의 변화입니다. 집에서 용변을 본 이후에 뒤처리를 하지 못해서 옷에서 악취가 나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은행 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 교통수단을 잘못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진다면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잦거나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물건 훔쳐갔다고 병적으로 의심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아주 의욕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지기능의 저하입니다. 단어가 생각이 안 나거나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 계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 물건을 찾지 못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별진단인데요. 이런 우울증을 유발할 만한 다른 빈혈이라든지 간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질환이나 우울증 등의 동반 유무를 확인해서 이것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필요합니다. 치매가 있는 환자들이 우울증과 약간 감별이 필요하다. 그 말씀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성치매라고 해서 치매랑은 다른데 꼭 치매인 것처럼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은데, 알고 봤더니 치매가 아니라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의욕이 없어서 이런 일상생활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화를 낸다든지. 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치매를 구분해줘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면은 이병복 박사님,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치매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왜 그런가요? 초로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노년층의 대표 질환인 하나인 치매가 최근 65세 이전인 나이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치매 환자 10명 가운데 1명은 초록이 치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일반적인 알츠하이머보다 뇌 손상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주로 감정을 조절하는 척 전두엽과 언어를 담당하는 척두엽 손상되는 전두 척두엽 치매가 많은데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화를 자주 낸다, 말이 좀 어눌해진다는 것은 초록의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다면 뇌에 있는 혈관의 혈액순환이 원활히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혈관을 막힌다면 초록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전두엽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앓는 가족이 있다면 유전될 확률이 2대 4배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 영화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온 국민이 다 봤죠. 그게 손예진 배우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데 그 나이가 27살이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젊은 치매에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65세 이전이니까 초록이 젊은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가족 유전이 될 가능성이 2배, 1년 사람은 2배, 4배나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치매에 있었다. 그럼 자녀들도 치매 확률이 네, 높아집니다. 굉장히 높다, 그죠? 그럼 그 치매가 참, 어떻게 보면은, 온 가족이 아픈 질환이 되는데. 온 가족이 고통스럽습니다. 임명복 부장님, 그러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 다음은 적극적인 사회활동.
적극적인 사회 활동. 세 번째로는 이제 뭐 독서나 글쓰기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두뇌 활동을 계속 하는 게 머리를 많이 써라. 머리 맞서. 뭐, 핸드폰 많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예, 예. 근데 요즘 그 디지털 치매라는 말이 많이 생기는데요. 실제 인지 기능 자체가 우리가 검색을 하고 뇌에 저장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언제나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뇌에 저장을 시키지 않고 그냥 거기 있다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보고 돌아서면 까먹은 경우가 많아서 요즘 디지털 치매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상당히 많다고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잦은 검색보다는 독서나 뇌 기능을 도와주는 활동이 훨씬 중요합니다. 텔레비전 많이 보는 건 어떻습니까? 네. 텔레비전 많이 본다. 별로 권장을 사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봐야 되죠. 그래도. 그래도 보는 거 어떻습니까? 텔레비 네, 많이 그 보는 좀 거.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다 보니까 뇌에 저장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하루 종일 TV를 봤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는 TV를 통해서 얻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라디오를 청취하는 것이 치매가 있는 분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텔레비를 하루 종일 보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네. 라디오가 더 좋을 수도 있고 네. 뉴스는 뭐 매일 바뀌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또 자극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번처럼 태풍이 왔다든지 어디로 간다든지 네.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자주 보고 하는 것도 네. 그런 건 도움이 되겠다 그죠? 네. 예. 자 그러면은 치매 예방은 머리를 많이 써라. 네, 맞습니다. 또 치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네, 치매 치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약물 치료가 있고 그 이외에 인지 재활 치료라든지 생활 습관의 변화라든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주로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4가지 약물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질환 자체를 가역적으로 돌리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약물이다 보니까 질환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전에 단독요법으로 쓰던 약물들이 병용요법으로 허용이 되면서 치매 환자분들한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인지재활 치료를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좋은데 인지재활 치료라는 것은 뭐 퍼즐을 맞춘다든지 색칠하기라든지 체조 등의 뇌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 생활습관의 변화라는 것은 음주라든지 흡연을 중단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이나 균형 있는 음식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으로서는 우울증이나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 등의 질환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을 같이 치료하게 될 경우에는 치매에 대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는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각적인 시선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아두카누맘이라는 치매 치료제가 나왔는데요. 저희 치매를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발견이라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임상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치매 초기 환자분들한테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연구라든지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치매도 정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병 이외에 그 혈관성 치매도 있는데요.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도네페질이라는 약물이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약물 사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얼마 전부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인 경우는 뇌졸중 자체에 대한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태입니다. 뇌졸중 치료를 필요하다. 네. 그러면 먹는 약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실제 그 질환의 어떤 치료라기보다는 진행은 늦출 수가 있는데 우리가 6개월 내지 1년마다 인지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점수가 떨어지지 않거나 개선되는 경우를 보고 치료가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수에서 약물만 복용하는 경우보다는 가족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봐주시거나 사회활동 열심히 하는 분들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약물과 가족끼리 같이.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치매는 머리에 생기는 뇌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견과류를 많이 드시라 했는데 네. 견과류 중에 호두 네. 딱 까면은 네. 뇌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견과류 호두는
네, 그래서 견과류가 뇌에 좋을 것 같다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견과류라든지 등푸른 생선 등을 많이 복용하는 것은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차라리 이에 대한 너무 치우쳐진 음식 섭취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 등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뇌 소뇌. 네. 간이 나쁜 사람은 소간을 먹기도 하고 네, 네. 머리 내에 또 그런 영양소분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가 주사제로 쓰고 있고 하지만 주사제로 쓰고 있네요. 예, 지금 뭐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아직 임상적인 결과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현재 내 건강 상태를 좋아지게 만드는 음식 섭취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음식 섭취를 하고 이상 있으면 바로 즉시 의사와 상담을 네, 균형 잡힌 해라. 식단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치매에 대해서 참 많이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 환자는 환자 자체도 고통스럽지만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가족들도 아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기 때문에 즉시 병원 입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치매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조기 치매와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치매를 발견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조기 치매와 치매 치료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진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이명복 박사님과 하상욱 식인과 전문의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결론은 이상한 증세가 왔다 하면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조기에 검사, 치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관심이 더 중요하고 사랑으로 온 가족을 다시 살펴봐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치매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는 말씀 오늘 두 분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